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비만 클리닉을 하는 정신과 의사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내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내가 배가 고픈 건지 배가 부른 건지 그걸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몸의 신호를 잘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 몸에서 느껴지는 공복감과 포만감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일단 감정이 안정적이고 평온해야 돼요. 감정에 휘둘릴 때는 몸의 신호를 잘못 읽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고프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먹어야 한다는 신호인 공복감, 충분히 먹었다는 신호인 포만감. 이 두 감각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몸의 신호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필요해요. 몸의 신호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식사 전과 식사 후 몸에게 시간을 두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번 잘 느껴보세요. 배고픔은 내적 신호, 즉 먹어야 할 필요이고, 식욕은 외적 신호, 즉 먹고 싶은 욕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진짜 식욕은 내적 신호인데 이 신호에 따라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조작될 가능성이 높은 외적 신호는 피하고 내적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배고프다고 바로 뭔가를 빨리 먹어 치워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당장 먹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도 30분이나 1시간쯤 배고픔을 느끼다 보면 어느새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과식으로 배를 채우지 않으려면 이러한 몸의 신호를 잘 알아야 해요. 또 포만감을 과식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 좋은 포만감이란 심리적 허기가 없고 만족감이 느껴지는 상태예요. 포만감이 찾아왔을 때 배부르다 이제 그만하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음식의 맛을 느껴보세요. 자기의 욕구를 지연시키는 이제 그만 하면서 진정시키는 거죠. 식사를 하고 나서 후회하거나 너무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 위장에서 음식을 섭취하고 뇌에서 신호를 받을 때까지는 적어도 20-3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다이어트는 항상 천천히 씹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빨리 먹고 치워야 하는 바쁜 일상 때문이죠. 천천히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실천하기 어려운 걸까요? 우리가 내 몸과 마음을 다독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이어트는 그래서 성공하려면 내 몸과 마음에서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해요. 그 신호를 잘 알아차리려면 여러분, 배고픔은 어디서 결정되죠? 배고픔은 위장이 아닌 뇌에서 결정되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뇌에서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갸우뚱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위장이 아니라 식욕은 뇌에서 느끼는 거구나. 식욕 중추가 뇌에 있구나 라는 것을 잘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감정은 뇌의 포만 중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우리 뇌의 포만 중추는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안, 외로움, 분노, 두려움,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면 중추신경계가 자극을 받아서 식욕이 슬슬 생겨나게 돼요. 이를 우리는 심리적 허기라고 부른답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상심리인데요. 몸이 음식을 원하지 않는데도 지친 뇌가 음식으로 심리적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공복에 의한 육체적 허기보다는 감정에 의한 심리적 허기가 몸을 지배하게 된답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는 뇌는 쾌락물질을 찾게 되고 쾌락물질은 즉각적인 만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술, 담배, 음식 등과 같은 중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막 먹거나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는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겠죠? 내가 배고픈 게 아니었구나. 이거는 배고픔이 아니라 뭔가 중독이구나. 이쯤 되면 다이어트는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고 평생 동안 체중은 고무줄 체중처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첫 시간에 해보았던 식사일기 혹시 매일 쓰고 계신가요?
일주일 동안 쓴 식사일기를 지금 꺼내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만약 적극적으로 내 몸과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기록하셨다면 잠시 멈춤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즉각적으로 식탐이나 식욕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식사와 이어지는 그런 감정적 먹기에 잠시 멈춤이 가능해질 거예요. 인지행동 치료에서 이야기하는 바디 스캔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디 스캔은 내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구나, 배가 부르구나, 내 몸이 부었구나, 내 몸의 어느 부분이 아프구나, 내 몸의 어떤 감각, 신체에 대한 감각을 느끼는 것이 사실은 마인드풀니스,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바디 스캔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즉 식사일기를 적으면서 식사 전, 후의 내 몸과 마음의 상태, 즉 몸은 배고픈 건지 배부른 건지 그런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감정, 내가 식사 전에 감정이 어떻고 식후에는 어떤 감정인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폭식하거나 식사를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지금 함께 녹화하고 있는 저희 제작진 중에 한 분의 식사일기를 제가 받았는데요. 이분의 식사일기를 보면 시간과 장소는 저녁 8시 집, 퇴근 후에 식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복감 수준은 공복 3 숫자로 표시하셨는데 매우 배고픈 상태였겠죠. 아마 프리랜서 직장인의 특성상 하루 종일 낮에는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 하루의 긴장이 이완되면서 서둘러 식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사 결정 역시 즉흥적. 식사 메뉴는 감자 치즈 그라탕. 제가 이걸 보고 냉동식품을 바로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나요? 식전 기분은 급하게 터진 일을 수습하느라 허기지면서 굉장히 예민했다. 긴장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죠. 교감신경계 톤이 많이 증가되어 있었을 것이고 근육이 뭉쳐있는, 또 심박동수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교감신경계 톤이 증가된 상태에서는 사실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낮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교감신경계 톤이 올라가 있는 긴장 상태에서는 배고픔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안 먹는 것도 있지만 못 먹는 거가 많이 있겠죠. 또 식후 기분은 급하게 먹고 난 이후에 디저트 먹고 싶다. 너무 배부르다. 너무 급하게 먹었다. 라는 식후 기분 상태를 얘기하셨는데요. 결국은 아직도 뭔가 헛헛하다는 거죠. 식사를 한 끼를 마쳤는데도 나의 포만감이 뇌에 전달되지 못하는 상태. 사실 이런 분들의 솔루션은 사실 참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나는 천천히 먹고 나는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 싶지만 우리의 작업 환경이나 생활이 그렇게 될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이 있어요. 제가 산업재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산재를 겪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작업 환경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한다면 의도적으로 계획적인 식사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건강한 음식을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다닌다든지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반드시 확보한다든지 또는 그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 원장님은 일 안 해보셔서 몰라요. 저희는 점심시간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집에 와서 바로 냉장고 문을 여는 그 조건화 반응을 끊어주는 그 어떤 행동이 필요해요. 제가 제시한 것 중에는 퇴근길 미니 여행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긴장된 몸으로 귀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동네를 한 바퀴만 더 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심호흡도 하고 하루 종일 바라보지 못했던 하늘도 바라보고 우리 동네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뇌에 좋은 자극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식탐, 즉 우리가 배고파서 먹게 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중독에 이르는 식탐은 사라지게 되고 좀 더 건강한 음식 선택을 하게 되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은 뇌에 자극을 주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0분에서 20분만 퇴근길 미니 여행을 하고 가도 우리의 뇌는 새로운 회로가 돌아가면서 컨디셔닝 됐던 조건화 됐던
식탐에 이르는 쾌락 회로가 잠시 멈출 수 있게 된답니다. 퇴근길 미니 여행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워킹맘들이나 주부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퇴근을 해도 퇴근이 아니거든요. 퇴근길 미니 여행을 온 오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 것도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 휴식 시간이 바로 자기 사랑인 거죠, 결국은. 여러분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식사일기를 적다 보면 음식을 생각 없이 먹는 일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식습관에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누구랑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기분으로 먹었는지 하루 일과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식사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게 될 거예요.